이제 2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죠. 관리법 편은 말입니다. 우리 관리실무생들이 문책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체크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한 것이 실무생한테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체크만 할 테니까 보겠습니다. 일단 21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은 목차입니다. 목차이자 큰 그림의 책이니까 살펴보시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또 관리주체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출발할 때부터 아시는 사항이죠. 그래서 초코가 넘어갑니다. 그 밑에 용어정의 보시면은 혼합주택단지 또 입주자에 관한 사항들 또 사용자가 누구냐 입주자 등 또 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특히 사용자편 보시면은 이 임대주택 민간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라는 문장 중요하죠. 일반적인 임차인 말하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자, 22페이지 보십니다. 관리 방법이죠. 자치와 위탁관리 두 개 구분된다 아실 것이고 이 결정하는 방법은 기본 다 아시죠 여러분들? 통과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의무 대상 단지가 탄생이 딱 되어지면 사업주체에 의해서 관리가 일정 기간 이루어지지만 이하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입주자 등한테 관리를 통지한다는 요 기본적인 구성 흐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문장으로 풀어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150, 최소한 150 이상이 필요한데 150세대 미만 등 되어서 업무관리가 아닙니다. 해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관리로 전환코자 한다는 요 기본적인 사항도 여러분들이 실무 통해서 또 법규 통해서 다 확인이 되신 사항이고 왼쪽이 그림표이고 오른쪽이 문장으로 풀어놓은 것이니까 요 시간들 있죠. 시간들 개월수 특히 전환 결정을 했다. 그러면 관리인들이 관리규약 전환신고도 하고 관리규약을 제안해서 만들어서 신고한다. 그 다음에 관리가 수요탁되었다. 3개월 안에 입대 구성을 해야 되고 구성한 것이 자치나 위탁을 결정했으면은 그 결정 관리방 결정은 요 구성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지만은 근데 결정이 딱 되었다. 그러면 결정 이때부터 요 며칠이 아니고 입대 구성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치 위탁일 때 업자 선정 소장 선임을 해야 된다. 특히나 문장이 또 왼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요. 요 페이지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필필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는 내용인데 자치관리로 결정했을 때 또 관리처 결정이 딱 되었을 때 사업자가 관리물을 인계한다 등에 관한 사항들 기본 아셔야 되겠죠. 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항상 하시는데 보시면은요, 두 개 이상을 묶어서 공동관리도 할 수 있고 큰 단지를 쪼개어서 나누어서 구분관리도 할 수 있다. 결정한다 입대해서 결정하는데 해당 입주자 등의 과반수 또 등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단지별로 입주 구분의 단위별로 자 기준이 있죠. 공동관리 합칠 때 조건이 있다. 뭐냐? 1500세대 이하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외 있죠. 업무단지 규모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300세대 미만 작은 단지 한 개 합쳤을 때는 1000을 초과할 수도 있다. 또 단지 안에 구분된 시설들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서 시군구청한테 인정받고 이때는 3분의 2의 입주당 동의받으면 구분시설 있는 경우도 공동관리 가능하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요. 구분할 때는 500세대 이상 단위로 구분시켜라. 이런 부분을 체크하십니다. 위탁관리 또 이런 분들이 체크를 직접 해보시고요. 혼합주택단지일 때 이때 보시면은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죠. 이때 보시면 자 관리 방법 결정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승계획 조정 또 장기수승 충당금과 특별수승 충당금 사용 문제 관리비 등의 사용 문제 이때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분양은 입주 대표의 또 임대는 임대사업장인데 협의가 안 될 때가 문제죠. 기업과 니은 관리 방법 결정과 업자 선정 문제가 협의가 안 될 때는 공급 면적 2분의 1 추가 측에서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 측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 측이 없어. 그러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필요할 때는 2번 이상 협의가 안 될 때 2분의 1 추가 측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요. 또 리얼과 미연, 충당금 등 돈 쓰는 문제가 동별 구분이 되어 있고 임대와 분양이 또 각각 관리가 합의되었다 하면 각각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페인트 색깔이
분양만 치라고, 임대는 안 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SH나 LH가 돈 집행을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구역 편이죠. 그럼 다 아셔야 되는 사항들이죠. 준칙은 시도가 정한다. 근데 관리구역은 입주자 등이 정합니다. 준칙은 시도, 구역은 정한다. 최초의 제정은 사업자가 관리계약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한테 구역의 준칙을 참고해서 제시를 합니다. 제시해요. 근데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남부터 임대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입주 개시 1, 3개월 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서면동의에서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관리 전환되어지면, 비전환에서 전환되어지면 입주자 등이 가반수가 결정한다. 관리는 제한해서. 이 개정은 아까 앞에 있던 관리 방법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죠. 재정일 때는 사업주체, 또 전환주택이면 관리인이 30일 뒤에 신고하고, 이 개정은 입대회장이 30일 안에 신고하더라.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등은 약간 법이 또 바뀐 사항이 있죠. 임원편에서 선거할 때, 투표할 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요약서 작업할 때 이 페이지를 따로 프린트로서 제 그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시고, 입대표는 원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편도 이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우리 입주자 등께서 각종 어떤 동별 대표자 선출, 임원 선출 등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 때 구성원 수죠. 500세대 이상일 때는 5명에서 9명이고, 500세대 미만이면 3명에서 9명까지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이 결격사유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시면은요, 선관위에는 미PP가 질투가 없지만 파산 승호받고 복구는 안 되신 분들, 돈을 만지지 않는 선관위는 될 수 있다는 판단해서 여기에 빠져있다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자투표 통과하겠습니다. 층간소음도 이제 통과하죠. 특히 조정편 보시면은 관리제 공고함에 불구하고도 계속적으로 피가 발생될 때, 이때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십시오. 자, 협약 문제 통과하시고요. 공동체생활 활성화 편 보시면은 이 비용편, 부녀회다 또 노인회다 등의 활동하겠죠. 이때 보시면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입대와 관리 주체는요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입 있죠.로 지원할 수 있어. 잡수입으로. 관리비에서는 지원을 못한다. 또 요 부수적 수입 지원을 할 때도 관리규약과 입대 어결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요 사항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사항이다. 특히 또 바뀐 사항이 있었죠. 이 영업 정지 처분 사유, 또 필수 사유, 어떤 뇌물 취급받았다, 뇌물 받았다, 또는 용도 위반했다 등의 필수 정지 처분 사유 위에 있죠. 필수정지. 요 두 가지는요 가름을 못하지만 이것들 외에 기타적인 영업 정지 처분 사유일 때 2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1천만 원, 2천만 원 청약되었죠.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결혼되었다, 배치되어진 소장이 해임되었다, 15일 내에 재배치한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주택관리사가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시고 실무경력 플러스에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시도한테. 이 시험 주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지만 자격증 발급은 시도에서 하는 것이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면 소장 경력 3년, 사보로서, 또 50세대 이상이면 직원 경력 5년과 관련 업무 5년 이상 다 인정이 되어서 경력으로 가산한다. 그래서 요 결직 사유, 필수 사유 기본 아셔야 됩니다. 자, 교육이죠. 배치되거나 또 등록을 하게 되면요 3개월 안에 교육을 받습니다. 또 배치되는 소장님이 직접 5년 안에 경력이 없다. 그러면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배치될 수 있다. 또 배치가 받고 난 다음에 3년마다 계속 직무 교육을 또 이수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 기본 간단한 사항이요. 관리법은 참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틀리시면 절대 안 되고, 실무도 법규도 똑같이 8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리사무소장님이 나옵니다. 자,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미만이면 사보가 배치가 될 수 있죠. 배치되어서 자,
저기 이제 배치를 누가 하느냐? 자치관리는 입대해서, 관리업무 응계전의 사업자가, 위탁이면 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배치시킨다는 말입니다. 배치 신고하죠. 배치 15일 안에 배치 신고하는데, 배치 내용과 상환 시간을 신고하는데, 주택관리사 단체한테 제출을 하면은 주택관리 단체가 분기별로 시군구한테 보고하더라 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참 시험에 잘 뜨는 상이죠. 보증보험과 협회공제와 공탁 등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공탁, 현금 공탁일 때는 해임, 사임 등에 따라 3년간 해소할 수 없다 보시고요. 요 가입 범위 오비스드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참 자주 뜹니다. 배치하는 날 제출을 한다. 입대자한테, 없으면 시군구청한테, 임대인 임대사업자한테 제출을 합니다. 자, 보증편 보시면 실제 손해배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5일 전에 보증하거나 재가입을 한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서류관리편도 참 중요하죠. 사업계획과 예산안, 사업실적과 결산서,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죠. 예산안은 1개월 전까지, 실질서와 결산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해서 제출하더라. 또 예산은 승까지 봤죠.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십시오. 회계서류편 보시면 월별로 작성해서 종료 5년간 보관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회계감사 편은 좀 어렵지만 이것도 반드시 시험에 나온 사항이죠.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이면은 회계 종료 9개월 안에 회계감사를 감사한테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입주자 등 3분의 2가 받지 말자고 동의하면 해당 연도 생략을 한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 재무제표인데 상세한 내용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석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300세대 미만이면서 업무관리 대상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기를 하거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을 요구하면 같이 그 해는 또 감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결과, 감사에는 감사를 완료했다. 그러면요, 1개월 안에 시군구청한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직무팀에 공개도 하고, 또요, 관리주체한테 1개월 안에 이것을 제출을 하면은 이 관리주체가 입대한테 보고하고 홈페이지와 통보 게시판에만 공개한다. 정보 시스템에 공개 것을 감사인이 직접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감사인 선정은 입대사한테가 원칙인데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한테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추천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추천 의뢰해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까지 보셨습니다. 나머지 관리법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